역시 정치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만찬 내용보다 참석 안 한 인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는데 네. 조선일보 오면에 제일 하단에 딱 기사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기사의 기세가 좀 상스럽지가 않은 게, 전날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한 게 아침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여러 사람 만나는데 음,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이랑 수도권 중지위원을 만나가지고 네. 의정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사실 뭐 내용이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 공- 일부 최고위원은 갔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원래 만나기로 한 것도 약속도 자파하고 안 만나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를 만나가지고 했다는 뉴스가 월요일 아침 조선신문에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음, 이런 좀 의아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안 갔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했으면은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든가 비공개면은 그렇죠. 곧바로 중요한 거니까 얘기했겠죠. 네. 만나가지고 의정 갈등에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식으로. 음, 그거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사실 이런 경우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 없이 대표 없이 이렇게 일부 최고위원을 불러가지고 하는 게 어, 아마 뭐 둘 중 하나죠. 대통령실에서 흘렸든가 네. 아니면은 참석자 중에 참석하신 분이 좀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급하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아마 그래요. 오늘 중에 누구누구 참석했다는 얘기 정도는 이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예, 나올 것 같고 뭐 누가 참석했을지는 또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권 관계자가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추석 민생이 우선이란 차원에서 추석 이후로 만찬을 연기한 만큼 다시 일정을 조율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지도부가 다 모이는 그런 만찬 자리는 추석 이후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없다 뭐 이렇게 진화에 나선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추석 지나고 만난다는 건 뭐 언젠가는 만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둘 거 없고, 네, 어쨌든 이게 언젠가 아마 이거를 얘기를 취재원의 입장에서는 음, 이게 나가긴 나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포장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음.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 개원식에 안 가셨는데 음. 그거 가지고 뭐 대통령 의중이냐 누가 말렸냐 뭐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대통령 실장 되신 분이 총대 메고 자기가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뭐 여권 발로 나오는 얘기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여당보다는 야당이 사실은 이 대통령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보통인데 요즘에는 윤석열, 이재명 이 각보다 윤석열, 한동훈 각이 더 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한마디로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든다. 윤석열 네. 대통령 뭐 입장에서는 예, 여도 뭐 야도 다 마음에 안 든다 대표들이.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네. 무슨 수사 얘기 나오고 수사사건 나오고 그런 것도 음. 뭐 그런 뭐 시기를 이게 딱딱 맞추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대통령이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생각해 보면은 음. 그거 가지고 한번 나는 내 스타일의 정치를 해보겠다는 음.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강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이 만찬 주제가 의대 증원 문제 또 의정 갈등, 지역 민심 동향이었다고 하는데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여야 간에 좀 손을 잡고 이걸 뭐 추진해 가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읽혀가지고 물론 네, 의료계에선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또 하나의 주제가 돼서 지난번에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만나서 회담한 그 모습과 여야 의정이 꾸려진다, 협의체가 꾸려진다. 이 뉴스를 보면은 뭔가 좀 실마리가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이 주제였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좀 오는 게 맞았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히 원래는 예, 예,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네, 뭐 지금 아직 뭐 임기가 많이 남기도 했지만은 음, 어쨌든 야당보다는 여당이기 때문에 네, 여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여당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그걸 음, 받아가지고 네가 옳다 한번
힘있게 한번 추진해봐라. 음.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원래 잡혔던 만찬도 안 잡겠다고 하고, 음. 뭐 그런 얘기가 한창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네. 뭐 이런 식으로 관저에 일부 가까운 의원들만 불러가지고 음. 뭐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은 뭐 보는 사람이나 네. 뭐 한동훈 대표나 모든 사람이 이거에 대한 메시지는 그냥 명확하게 다 읽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예. 이 어제 인제 오늘 지면에 나온 여권 관계자 발을 보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동훈 대표 또 한 대표 참모들과도 민생, 경제, 의료 정책 등과 관련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뭐 이거 워딩도 조선일보에 들어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분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음. 분의 관계를 봉합하기 위해서 특히 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심기 때문에 네. 주변의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히 더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를 돌려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윤석열 대통령과 예. 한동훈 대표가 소통이 아예 안 되니까 주변에서 그렇죠. 소통을 대신하고 있다. 예. 어떻게든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아. 애를 쓰고 있는데 예. 잘 안 된다는 말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아예 꺼내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것도 참 지난번 기자회견과 비교를 해봐도 뭐 전례와 비교를 해봐도 여당 대표 이름을 안 부르는 언급 안 하는 대통령 기자회견도 참 생소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좀 이어지고 예.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이게 뭐 추석 전에 만나느냐 이후에 만나느냐 네,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두 분의 관계를 돌파를 하려면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부인을 좀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 관계의 본질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 좀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 이게 오히려 이제 수면 밖으로 수면 위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기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 조간들을 쭉 다 살펴보셨잖아요, 뉴스들을. 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지난주에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됐던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한테 이제 텔레그램 보냈다. 네. 여기 이 관련된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없었나 봐요, 그렇죠? 조간들에는. 제가 사실 그날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네, 약간 좀 주저하고 그랬던 부분이 음, 일단 당사자가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네, 이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나온다든가 음, 어떤 다른 뉴스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왔고 음, 사실 주말 동안에도 이제 봤는데 네, 얘기가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뭐 국회에서 일단은 이제 면책특권 걸고 뭐 얘기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설언이 있는데 네, 네.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나와야지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음, 생각이 들어 음. 가지고 아직은 저도 좀 이 부분은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관망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그 전원으로 이제 던져지고 있는데 텔레그램 캡처본이나 아니면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나오는 보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취재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기자 예,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네. 이거 자체가 아주 터무니없는 게 딱 음, 어떤 보도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뭔가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가지를 보고 취재 중일 것이다. 뭐 아니 취재 중이라기보다는 음, 그걸 들고 계신 분들이 언제 뭘 어떻게 어, 얘기를 좀 진전시키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아직 다 안 서 음.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예. 이슈 뭐 오늘 보도는 없었지만은 아예 이게 없던 일 같이 그냥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고 좀 더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저도 어디까지나 뉴스를 이제 받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음. 제가 더 그런 분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는 좀 네. 어려운 이슈라서 아직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도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하시니까 한번 저희가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뭐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미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담 네. 기사가 그동안 많이 참 보기가 어려웠는데 손병관 뉴스프레소에 미담 기사를 소개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보니까 신문사 이제 종교 담당 기자분이 네. 뭐 좀 이렇게 어떤 사제 승려들이랑 교류를 하다가 그런 사례 음. 같은 거 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미담 기사라는 게 좀 소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네. 97년도에 통도사에 있는 한 남자에서 어떤 소년이 이제 3만 원을 훔쳤어요. 음. 그랬는데 한 27년이 지나가지고 이 소년이 좀 자라가지고 이제 뭐 장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을 떠올리고 그 남자에다 다시 200만 원 이제 돌려줬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편지 내용이, 나도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네. 당시에 자기를 이렇게 막 야단치고 이렇게 힐난하지 않고 잘 계도해주는 어떤 그런 스님에 대해서 좀 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어떤 그런 편지를 했다는데, 네. 이게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보셨던 분들이 역시 그런 느낌을 보겠는데, 역시 이제 좀 소년일 때는 아마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린 걸로 보이는데 음. 그런 것 때는 어떤 감각이 없잖아요. 당장 예. 급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연배가 되고 자기가 뭐 아이도 키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음. 이제 돌아보면서 아주 옛날에 어떤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들도 네. 다시 어떤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기사를 좀 좋게 읽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국정 상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을 볼 때 과거를 좀 돌아보고 참여할 건 참여하고 이래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읽는 분이 계실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담 뭐 기사이기도 하고. 예. 어떤 부조리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계속 담아두거나 그냥 머물지 않고 음.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야지 사람이 또 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교훈도 주는 기사가 아니었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97년도에 3만 원이 아주 큰 돈은 아니고 음. 지금도 2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네. 어쨌든 그거를 한 67배를 다시 돌려줘 오면서까지 본인이 해소하고 싶은 어떤 음. 해방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예. 네. 좀 그런 의미로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담 기사까지 시주하면서 3만 원 훔친 소년이 27년 만에 참회 편지와 200만 원을 다시 또 절로 보내왔다.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따끈따끈한 뉴스프레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